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벚꽃 축제로 가장 유명한 워싱턴 DC 포토맥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백악관, 워싱턴 모뉴먼트와 함께 워싱턴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매년 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15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이 벚나무에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지만 3월 중순이 되면 저기 보이는 이 제퍼슨 기념관과 이 동쪽 포토맥 공원을 둘러싼 3,700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이 주변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네, 미국 국립공원 서비스에서는 이 최고의 벚꽃을 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매년 이 만개 예상 날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아름답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날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벚꽃 축제는 3월 20일에서 4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포토맥 공원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자, 처음 살펴볼 해시태그는 북한과 동창리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되면서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V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 시설의 건물 자재들이 옮겨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비핵화 이행 차원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했었습니다. 네, 캐나다의 젊은 총리죠.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대형 건설회사 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2015년 취임 이후 낡은 부패 정치와의 이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문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스캔들이 터진 이후 재무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핵심 장관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총리직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총리는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해시태그는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1987년 미국과 러시아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과 발사, 배치 등을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 서명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30회 이상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경고했었는데요. 올해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INF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이에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INF 조약 이행 중단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INF 조약이 이대로 파기될 경우 전 세계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멍완조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 정부를 고소하면서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멍완조우 CFO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내용을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멍 CFO는 1,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 현재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중입니다. 자, 미국 유명 연예인 카일리 제너가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기록을 깨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등극해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21살인 카일리 제너는 미국 유명 리얼리티 쇼에 출연 중인 카다시안 가족의 막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0대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2019년 자산 10억 2천만 달러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닌 말 그대로 자수성가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INF와 러시아입니다. We can't be put at the disadvantage of going by a treaty, limiting what we do when somebody else doesn't go by that treaty. Okay? 러시아가 INF를 위반한다면 미국도 조약을 지키면서까지 불이익을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Россия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создать и развернуть виды в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не только в отношении тех территорий, с которых для нас будет исход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ямая угроза, но и в отношении тех территорий, где находятся центры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반면 미국이 INF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다면 러시아 미사일도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밝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 군사력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이 갈등의 진원이 되고 있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미국과 러시아 사이 INF 탈퇴 선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INF 위반을 비판하며 INF 탈퇴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hey say, let's really get smart and let's none of us develop those weapons. But as long as somebody's violating that agreement, then we're not going to be the only one to adhere to it. I think you understand. 러시아와 중국 등이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만 INF 협정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 그 핵심에 지난 2017년 실전 배출된 러시아의 신형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대 5,000km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Russia has developed 9M729 or SSC-8 with a range capability between 500 and 5,500 kilometers in direct and continuing violation of the INF Treaty. 이 러시아의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죠.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정식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f Russia does not return to full and verifiable compliance with the treaty within this 6-month period by verifiably destroying its INF violating missiles, their launchers, and associated equipment, the treaty will terminate. 반면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의 보유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INF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We shall not yield to any ultimatums like to liquidate or to eliminate a missile that doesn't fall within the range of the treaty prohibitions. 러시아는 신형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 미만으로 이 INF가 금지한 사거리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Российское военноведомство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вергает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утверждения о нарушении Россией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данному договору. Заявления США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오히려 미국이 INF에서 벗어나 신형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를 구실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조약 위반을 수차례 비난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최근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한 방송인은 러시아 24 방송에서 자국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이 발사 5분 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Циркон» летит со скоростью 11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Если так, то на покрытие 800 километров «Циркон» затратит чуть меньше 5 минут. Задачка для школьника 3-го класса. 1987년 당시 INF 협정을 체결했던 당사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미국의 INF 탈퇴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핵 군축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는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육상 발사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보유와 생산, 시험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이 역사적인 조약은 냉전을 종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소련은 1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고, 미국과 소련뿐 아니라 유럽과 주변국들 모두 이 조약으로 안보상에 큰 불안을 덜었습니다. 국제협상의 근원이 된 신뢰하되 검증하라라는 유명한 말도 이때 나왔죠. Doveryae no proveryae. Trust but verify.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30여 차례 INF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INF 체제는 2014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균열의 시작을 알립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한 순항 미사일이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다시 한번 비판했죠. INF 조약 파기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러시아가 조약 폐기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l allies agreed that Russia was in violation. All allies supported the U.S. decision to start the withdrawal process within 60 days if Russia didn't come back.
유엔은 새로운 핵무기 경쟁과 신냉전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러시아 모두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죠. I call on the parties to the INF Treaty to use the time remaining to engage in sincere dialogue on th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유럽연합 EU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캐나다 등도 러시아가 사태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사태 책임을 미국에게 돌렸습니다. 我们确实担心，条约一旦废除，将给全世界的和平与安全带来消极影响。中方坚决反对美方。 지난해 12월 미국은 이행 중단 발표 후 탈퇴를 선언했고 이를 비난하던 러시아는 올해 8월 초 INF 조약이 완전하게 폐기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탈퇴를 둘러싼 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앤컬처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귀여운 고양이들과 교감하며 간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고양이 카페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기 고양이 전문 카페는 조금 생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최초로 아기 고양이만 있는 카페가 바로 이곳 DC에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혹 보긴 했는데 아기 고양이는 워낙 귀여워서 다들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기 고양이 전문 카페를 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동물보호소에서는 고양이들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그런 점을 안타깝게 여긴 창업자가 이 카페를 열어 가족이 필요한 고양이들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아기 고양이 전문 카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 글로벌 리포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t's great that you can interact with the cats for a lengthy time and get to see their personalities. 25 kittens here. They're all up for adoption, all safe from euthanasia. And as they're adopted, we're able to save more. So there's the more traditional cat cafe down the street and now the nation's first pop-up kitten lounge. What made you want to open this business? All of this started when I was in Thailand and I came across a cat cafe there. And then I was like, why don't these exist back in the United States? So I came back to the US from Thailand, quit my job, started the cat cafe. And as we were doing cats, people always asked us about kittens. And then our partner Rescues, talked about a problem that they had, which was during kitten season, shelters would be overflowing with kittens. This is actually perfect to create a whole new space that's dedicated to kittens. So what happens when kittens are no longer kittens? Do they get relocated or what's going on? So we will be able to adopt out all these kittens while they're still kittens, but if we're not able to, we actually will still hold on to them. I had 2 cats 4 months ago. Rex passed away. Should the right cat come along, I would love to adopt, and I think I might have found some. We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and contributing to our cause of trying to save 500 kittens. Actually, in my teens, I volunteered at shelters. I knew cats were being euthanized in our shelters just because we were out of space. And so I remember when I was 17 and my favorite cat that I hung out with all the time, and I heard that she got euthanized, and I cried, and I told myself that when I got older, I would do something to change that. Between our cat cafes, which have been open for LA for 2.5 years and DC for 3.5 years, we've adopted almost 1,000 cats. So one of the most prevalent concerns about these animal cafes in general is how do you keep their stress level down with visitors cycling in and out every day?
This is why when people come in, we actually run them down our house rules. And one of our rules is that if a cat's sleeping, you don't wake that kitten up. We actually also do daily health tests on them where we check their nose, their ears, their teeth. We're always making sure they're eating. So we have a lot of systems and protocols in place, and we have a vet that comes in weekly who checks in on them. Think about it. Where do you have in a city to go and just have a personal connection with animals? Like, it's really nowhere. Zoos, the animals are in a captivity. Shelters, the animals are in cages. It's stressful. There's nowhere to just go and connect with animals.